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리뷰 시간이고요. 미디어를 통해 보는 스타트업의 이면과 측면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스타트업, 드라마 스타트업의 호화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지분 대표 원인제라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건 또 이제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직 3화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4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드디어 4화로 넘어갔겠구나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창업을 보육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스타트업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은 고증이 잘 돼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조금 과장을 해놨고 어떤 부분들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가능은 할까? 좀 그 어떤 그 극중의 어떤 설정상으로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주식회사 네이처 모닝이죠. 원래 그 시즌 1, 2에서 나왔을 때 그 원인재라고 하는 캐릭터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CEO로 있었던 네이처 모닝이라는 회사고요. 그 네이처 모닝이라고 하는 회사를 살펴보면은 친오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원인재 대표의 비서를 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 딱 보면은 약간 좀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돼, 우유부단하고 뭔가 허세는 부리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거야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이제 시즌 1 3화에 이제 45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원인재 대표한테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에 있는 회사는 오빠한테 맡기고 너는 미국 지사를 맡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 원인재 대표가 이제 진짜 죽을 듯 살 듯 어떻게든 이제 버텨가지고 설립한 네이처 모닝이라는 회사, 진짜 잘 나가고 있는 그 스타트업을 꼬박 그냥 대표 자리를 오빠한테 그냥 확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뺏는 거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특별히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원인재 대표가 아버지의 재력을 등에 업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의 대다수나 결정권이 아버지한테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상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갸우뚱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원인재 대표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갑자기 대표를 바꾸게 되면 직원들 반발도 심할 거고 투자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투자자 누구? 그러면서 지금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대뜸 얘기하는 게 아버님께서 72%, 그 다음에 자기가 14%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72% 플러스 14% 하면은 86%잖아요. 100%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으니까 아버지와 오빠가 86%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전체 100% 지분 중에서 86%를 빼고 나면 14%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라고 하는 걸 가지고 투자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도대체 투자자들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나머지 14%를 쪼개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72%나 갖고 있으면 어쨌든 경제적인 재력이나 영향력이 되게 막강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투자자들 없이 그냥 아버지가 100%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면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로서는 핸들링하기 힘든 그런 정도 규모, 적어도 프리시리즈 정도나 시리즈 A 정도급 되는 그런 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분을 3% 5%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깎는다 그래도 5%인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5% 정도는 가져갔을 거고, 제 생각에는 저 14%로 논아가는 게 이게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니 그럼 원인재라는 사람은 대표로서 분명히 오빠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얼마나 지분율이 없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참고로 이 86%라는 지분은 사실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거의 모든 거로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그 시즌 1 3화에 57분 30초 정도 된 부분에 나옵니다.
거긴 이제 보면은 주주총회가 열리고 원래는 원인재 대표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원인재의 어머니가 그 공항으로 안 데려가고 이제 회사로 이렇게 데려갔기고 슬쩍 이렇게 뽐뿌질을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원인재 대표가 딱 가는데 이제 그 엄마는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빌붙어봐라 이런 의미였고 원인재는 거기서 당당하게 깽판을 치고 나오죠. 가가지고 근데 하는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오빠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이럴 거면 니들 알아서 해라. 멍청한 대표 데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대드냐면은 아버지한테 지분 없는 CEO는 씹던 것만 못하다는 거 잘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해는 됐어요. 아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원인재라는 사람이 아예 지분을 0%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14%를 뭐 투자자들이 7% 쪼개 갖건 뭐 5% 9% 쪼개 갖건 그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러면은 원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하고 있는데 지분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아버지와 오빠가 86%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본인 이름으로 법인을 새로 못 내우니까 딸 이름으로 사업체를 새로 꾸리는데 지분은 자기가 100% 갖고 있고 이제 딸은 그냥 거기 CEO로 앉혀놓는 거죠. 실제로 그 딸이 어느 정도는 대표 역할을 해요. 뭐 완전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그냥 지분 없이 앉아만 있는 명목상의 대표를 우리가 바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바지사장의 합법과 불법에 대한 얘기는 보면은 월급 대표가 있기 때문에 월급사장이라고 해서 이제 월급만 받는 CEO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원래 그게 올바른 사업의 방향성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고민을 하는 거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원인재와 오빠가 뭐 CEO, CTO의 관계라든지 공동창업자의 관계라든지 어떤 팀장의 관계라든지 이런 이해를 하는데 오빠의 역할이 분명히 비서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 원인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도 좋고 사실 뭐 아무리 아버지의 힘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시작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런 회사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로서. 그럼 그 정도씩이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오빠가 지분을 14% 갖고 있는데 그 오빠가 비서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대표자인 자기는 0%다? 아무리 그 회사에서 아버지를 믿고 하는 사업이라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인재라는 캐릭터의 성격상 이 지분 구조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아버지가 어떤 뭐 설득력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아예 사업을 안 지원해줄게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압박을 넣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을 강요를 했다 그런다면은 아마 이 친구 나름대로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그 백업 플랜을 갖고 있었지 이렇게 한 방에 갑자기 미국 가라 그러고 회사를 뺐는데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투자자들을 자기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 좀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있는 게 더 회사의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밀어붙여도 자연적으로 돈을 빼려고 하는 반대하는 그런 요소들을 보일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이고 그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사업하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버지 72%는 이해하지만은 비서 역할을 하는 무능한 오빠가 14%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0%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아버지나 그 친지, 가족에 대한 신뢰로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아무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원인자의 캐릭터하고 굉장히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캐릭터의 그 설정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조금 아버지나 오빠가 다른 뒷공작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매기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작 자체부터 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 드라마를 이제 한 5화까지 보고 나서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다음 편을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뭐 금수저 흑수저의 싸움이다, 뭐 원인제가 어떠고 서달미가 어떠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런 어떤 플롯이 있겠구나라는 걸 전제조건에 깔고 실제로 스타트업 그 무슨 설정이나 이런 걸 봐도 뭐 대충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조건으로 자꾸 사실 1편하고 2편을 만들었거든요.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이 뜬금 리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 의지가 이제 과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리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건데 조금 더 한 3화, 4화 정도까지 정주행을 하고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으면 되게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인제도 흑수저도만요. 결국에는 백그라운드는 크지만은 그거 다 차고 나와가지고 자기도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무실도 없어서 이제 뭐 엄마의 호텔방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샌드박스에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원인제도 기본적으로는 성장 단계에서는 흑수저에서 시작한 게 맞다는 거죠. 걔 어떤 놈이 금수저라고 시작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시작은 흑수저가 맞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를 쓰질 못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차이점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원인제라고 하는 캐릭터는 금수저였다가 이제 추락을 한 흑수저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적어도 금수저였던 시절에 쌓아왔던 그런 어떤 학력이나 이력, 그 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한번 큰 어떤 그 뭐였죠? 아까 이름이 그 네이처 어쩌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시도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서달미 지금 여기 오타 났는데요. 그냥 쓸게요. 이거 바꾸는 거 되게 힘듭니다. 서달미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그냥 흑수저라고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운빨하는 끝내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흑수저가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 남도산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운 좋게 만나가지고 운 좋게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가지고 운 좋게 그 샌드박스에서 다시 만나서 운 좋게 걔만 대표가 되고 서달미만 대표가 되고 남도산은 대표가 안 돼가지고 운 좋게 그 회사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물론 서달미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캐릭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대표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지만 사실 대표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달미라는 캐릭터는 운 좋게 천재 프로그래머와 그 두 명의 그 직원들을 만나고 그 회사의 대표로 덜컥 앉게 되고 그거를 샌드박스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살려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그 남도산의 주축이 된 삼산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다라고 하는 데서 1위를 한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백그라운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흑수저가 아니고 보통 운빨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장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삼산텍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로부터 그 장손으로서 아버지로부터 그 투자를 받은 그 약간 뭐 오래된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제 사무실보다도 우리 집보다도 넓은 그런 그 큰 그 옥탑이라고 하지만 그런 큰 작업 공간이 있었고 사무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서달미 그 집 보셨어요? 그 할머니 집이라고 해서 거기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 좀 보이지만 집 꽤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던, 뭐 원인제는 심지어 사무실은 없었지만 엄마 호텔방에서 실제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사실 그런 호텔방 없어가지고 카페에서 창업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또 코로나라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원인제와 서달미라는 캐릭터는 일단 흑수저 대 흑수저로 싸움을 시작하는 건 맞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 한 명은 과거의 경험이나 금수저 시절에 쌓아왔던 어마어마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한 명은 그냥 미칠 듯이 솟아오르는 운빨과 어쨌든 그 거친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흙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은 그 강렬한 그 어떤 생존 의지와 대표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구도니까 흑수저는 많은데 진짜 베이스가 일단은 어느 정도 갖춰진 흑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진짜 흑수저가 보면 이게 통곡할 일인 거죠. 예. 여러분 호텔방에서 실제로 뭐 친지분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 빌려가지고 막 6명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그 6명도 이미 뭐 도중에 팀원들 빠져나갔지만은 이미 그 전에 회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창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호텔방이 없어요. 엄마의 호텔방이.
예. 삼산택 같은 그런 그 사무실 공간은 얻기도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대학교를 스탠포드를 중퇴해가지고 뭐 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했다 그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차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할 차고가 있었어요. 우린 차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어마어마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가 언뜻 보면 흑수저들 힘내세요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짜 흑수저가 보면 진짜 그 통안을 금치 못할 진짜 통곡할 일인 거죠.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뭐 작가의 입장에서도 완전 밑바닥에서 이거를 시작하는 걸 보여주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우연을 계속 가장해야 되는데 사실 남도산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기까지도 진짜 일어나기도 힘든 로또의 확률을 뚫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막 되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또 되고 또 돼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진짜 흙바닥으로 떨어뜨리면은 그때는 뭐 그냥 로또라도 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극중 설정으로 좀 이해는 해주곤 있는데 조금 씁쓸한 거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이고 마이너리그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 희망을 좀 갖고 꿈을 갖고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실은 이거보다 시궁창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께서 흑수정 상태에서 마이너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채널 M&A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모두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흑수저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갖춰진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에 그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은 아니에요. 뭐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플랜들도 있고 또 그런 프로토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열심히 지지 않고 힘내시면서 성공적인 창업가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